JTBC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뒤 11시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브리핑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등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김홍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 기자, 청와대 발표에 앞서서 그제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비핵화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비핵화 부분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정상급 합의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 일주일 전에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그리고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요 세 문장 정도인데 굉장히 그게 핵심적인 합의였던 부분이죠. 교수님, 방금 안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남과 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CBI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제 CBID를 최종 목표로 합니다. 지금 이번에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은 그 CBID의 상당 부분 지금 그 걸음걸이를 보폭을 빨리 하고 있는 그 흐름을 남북이 만들어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상당 부분 지금 접근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4주 후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5월 말 안에 개최가 된다면 그 안에 아마 북미 간에 지금 많은 대화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또 공식적인 접촉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견들을 많이 좁힐 수 있다. 또 그것의 어떤 출발점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줬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안 기자, 그럼 결국 이 북측 최고 지도자가 결국에 이 합의문 형태로 완전한 비핵화에 서명한 것, 이번이 처음이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이런 말을 과거에 저 회담에서 좀 우리 특사를 만난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합의문의 형태로, 특히 정상급 합의의 형태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긴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문점 선언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2년에는 남북 총리가 서명을 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정도로 담겼었죠. 방금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CVID, 결국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 구조는 북미 정상회담이고 그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곧 개최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이전에 남북 최고 지도자가 대화를 했던 그 내용을 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간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고 거기에 성과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고 또 전체 흐름 자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세세한 비핵화의 어떤 이행 단계와 관련된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넘어갈지 몰라도. 지금 청와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 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핵실험장 폐쇄 및 대공개 방침 천명은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 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 민족의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 표준시, 서울 표준시의 통일.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간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시의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도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임에도 김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 협력에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와대 브리핑 마무리됐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요.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공개 그리고 또 북한 표준시, 서울 표준시 통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안 기자, 방금 윤영찬 수석의 말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북한 핵실험장의 폐쇄를 대외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난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과로 이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발사 중지, 실험 중지와 함께 북부 핵실험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 폐쇄하는 과정을 대외에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이니까 다음 달이겠죠. 다음 달에 실행을 하는데 국제사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조만간 북한에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 일부에서 그 핵실험장이 못 쓰게 돼서 그냥 폐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국내에서 있었는데 기존의 핵실험장보다 큰 2개의 갱도가 여전히 있고 아직 건재하다. 이런 설명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즉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양 정상은 이 전문가와 언론인의 초청 시점과 일정 등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북핵 검증 과정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북한이 밝힌 것이다. 이러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이 북에 대해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남쪽이나 태평양 상을 향해서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런 용어를 썼고요. 미국과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없다면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전환과 같은 얘기를 의미하겠죠.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 이런 용어도 함으로써 좀 더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호 한민족 사이에서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을 위한 제도적 관리,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이 된 어떤 서해 평화 수역과 관련돼도 그리고 어떤 지피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신뢰 조치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이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의 표준시와 통일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상황은 27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가 평화의 집 1층에서 환담을 했는데 그 평화의 집 1층에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평양시 2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프다. 북과 남의 시간을 먼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이 바꾼 것을 다시 돌리겠다. 북한은 참고로 2015년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보다 30분 늦은 시각으로 되돌려놨는데 그것을 30분 더 빠르게 다시 되돌려 원상복구를 해서 우리와 표준시를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북측이 많은 행정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조화, 일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북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시부터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를 대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폐쇄하겠다는 뜻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밝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한 발 더 나아간 건데 네. 오늘 발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가장 첫걸음 실천적 형태로서 풍계리 핵시설의 폐쇄를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특히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우선적으로 빠른 속도로 실천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선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5월 말 이내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북한이 실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하게 지금 두 개의 갱도는 아주 제대로 된 갱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풍계리 핵시설이 건재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모습, 폐쇄하는 모습을 미국과 한국 전문가 언론인들에게 다 공개한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행동함으로써 미국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미국도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북한과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미국도 뭔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보다 성과 있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신호를 주는 그런 행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의 여정이 실제 북한의 풍계리 핵시설의 폐쇄부터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오늘 그 청와대 발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말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수석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통수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 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핵실험장 폐쇄 및 대공개 방침 천명은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 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 민족의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 표준시, 서울 표준시의 통일.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간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시의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도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임에도 김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 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청와대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예, 오늘 새롭게 공개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조금 전 11시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고 했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을 조만간 북한에 초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미 못 쓰게 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에 대해서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규모의 갱도 2개가 더 있고 이 갱도 역시 아주 건재하다는 걸 와서 보면 알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시각은 서울보다 30분 정도 느린데요. 실제 판문점 회담 당일 우리 측과 북측의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해프닝이 하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장 취재진 중 일부가 남북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근접 취재하는 동안에 휴대폰에 입력된 시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날 오전 9시 1분쯤 정상회담장이 있는 평화의 집에서 대기하던 한 취재 기자가 8시 32분 문 대통령 평화의 집 도착이라고 말하자 다른 기자가 놀라서 지금 9시 2분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 회담 당일에는 선언문에 집중하기 위해 선언문 발표에만 집중한 것이고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상들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9시 15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 발전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에서도 공감을 했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 4주 내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재 두세 곳으로 압축된 북미 정상회담 장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 아베 총리와도 오전 10시부터 통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예, 관련해서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안 기자,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냐,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워딩, 그러니까 구체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조선전쟁, 그러니까 6.25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민족 한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언한다. 김 위원장은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핵화에 관해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달 초에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만 해소가 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개된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신뢰를 쌓고 그리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을 하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천명을 한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비핵화 의지를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또 오늘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봤을 때 결국에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좀 진지한 대화 상대로 봐달라, 정상 국가로 봐달라,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종전과 불가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겠냐는 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비핵화의 중요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줄 수 있는 선물을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큰 틀에서 자신이 먼저 선물을 골라서 꺼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불가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은 그야말로 평화 체제로 가는 이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로 구체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불가침 부분과 같은 부분은 역시 이제 전쟁 위협을 미국이 국제사회 북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역시 이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느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하는 전쟁 위협,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전략 자산의 그런 활용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한 그 공격 또는 북한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약을 해준다면,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다면 북한도 핵 포기에 그대로 간다. 이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흐름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들을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또 남북 정상 간의 이야기 됐다는 것도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이런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간다는 것이고 또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남북, 그다음에 한미, 북미, 나중에 북중미까지 갑니다만 이것들이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새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늘 트위터나 이런 걸 보면 뭐 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의 논의가 상당히 속도를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로 지금 조성을 새 지도자가 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관심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 정상 간의 어제 신뢰 구축 강조해 주셨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회담과 관련해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어 북미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핵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면서 강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상욱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요? 네,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대신 미시간주에서 열린 지지자들과의 유세 집회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가운 소식이며 높게 평가한다고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북미 회담이 3, 4주 후에 열릴 것이며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회담 내용과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소식도 전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5분간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날짜와 장소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했죠. 오늘 방송된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북미 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북한에 왔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정확히 이해했다라고도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이 이해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예,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안 기자, 북미 정상회담 대략 언제쯤 또 어디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3, 4주라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초 뭐 5월 말, 6월 초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5월 중순, 5월 셋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장소도 한 3곳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알려졌던 게 싱가포르,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리고 최근에 뭐 블라디보스톡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은 조금 꺼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평양도 여전히 저는 좀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4곳 중에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 그 북미 정상의 디딤돌이 되는 회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낙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건데, 오늘 북한이 그러니까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겠다라고 한 것도 일종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종의 핵 동결 조치,
그 폐쇄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폐기 조치가 되겠죠. 이 폐기 조치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비핵화할 의지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언론인 그리고 전문가들을 5월 중에 초청을 해서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갱도가 세 개, 보통 그 남쪽 갱도, 동쪽 갱도, 서쪽 갱도에서 그동안 그 6차례의 핵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2개가 건재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외에 추가 갱도인지 여부는 조금은 지금 불확실한 것 같은데, 아주 건재하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한미가 따로 알지 못했던 뭐 추가 갱도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5월 중에 이런 것 등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추가 갱도인지 또 그 이전의 갱도인데 아직 건재한 갱도인지는 추가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미리 공개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선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 핵시설은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도 최근 들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그렇습니다.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이 북미 정상회담 입장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그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바람을 좀 제대로 빨리 타자.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정상회담 성과로 바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늦출 이유가 없다. 빨리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또 적극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접점을 찾아서 비핵화와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우선 끌어내자.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출발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는, 그야말로 바구니에 많은 선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적 이행까지 지금 당장 그 성과를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합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내는 이런 조건들은 마련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예상에 없던 일정이었는데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닐까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말, 3월 말, 4월 초였죠.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저는 그때가 아마 지금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공감대 형성을 해냈고, 그 흐름에서 남북 정상회담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그런 동력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김정은 위원장 1월 1일 신년사, 또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의 특사들의 상호 교환, 또 그 이후에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의 내정자의 평양 방문, 이런 흐름들이 현재의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안희경 기자. 그러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기 전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어젯밤에 문 대통령이 통화를 했듯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눈 메시지 이런 것 등을 전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좀 더 직접 만나서 충실히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40분,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됐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 나눈 시간은 거의 40여 분 되지 않습니까? 그 40여 분 동안 대화를 했고 아마도 주로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오늘도 그 종전과 불가침만 있으면 우리가 왜 핵을 갖고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종전과 불가침만 있으면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그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서해에 있어서의 평화 수역을 조성하는 문제. 어제 노동신문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북방 한계선을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평화 수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축 문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한반도 군사적인 긴장 완화, 그래서 불가침 얘기를 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할 때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재래식 군사전력입니다. 재래식 군사전력에 있어서는 한미의 전력에 비해서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핵을 폐기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간의 어떤 첫 통화도 있었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JTBC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